네, 반갑습니다. 10월 2일입니다. 자,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가위 지나서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요. 명절도 이제 거의 끝으로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테마주 진단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진단은 10월 2일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 진단해 드릴 것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기관 순매수 종목,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 개인들 순매수 종목인데, 이게 모두 9월 달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즉 9월 달에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인지,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포스코를 집중적으로 좀 사들인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진단을 드렸기 때문에 LG화학과 신풍제약으로 진단을 해드릴 겁니다. 개인들 순매수 종목은 현대차와 신한지주가 오늘 뽑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6종목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순매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를 전환시켜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바로 그 포지션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아직 추세 전환에 대한 포인트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가지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죠. 즉 추세 자체가 하방에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은 뭐냐면 61선의 방향이 아직은 우하향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 추세는 옆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이평선만 돌아서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61선 돌리는 모양새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61선은 과연 언제 돌아서게 될 것인가,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여 정도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 줘야지만이 61선도 뭔가 성의를 보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골든크로스가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 저항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85,000원대 시점에서 저항이 제법 두껍기 때문에요. 아예 훅 넘어서서 이렇게 87,000~8,000원대까지 가게 된다면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신규 매수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단기 이평선이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전력 투구를 하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만 확보해 놓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더 키워나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평단가가 85,000원 아래쪽이라고 하더라도 85,000원 위쪽에서 매수하게 됐을 경우에는 평단가가 비슷하게 맞춰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추가 매수 의견들을 언급해 드리고요.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전략을 통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이 맞겠죠. 반도체 업황은 잘 알고 계시듯이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가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들 말씀드리고요. 약간은 중장기적 또는 이번 하반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지속해서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 2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인데요. 철강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추세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위쪽 라인 때도 괜찮은 모습인데 지금은 추세 하단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20만원대 훌쩍 넘어설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형주이기 때문에 추세가 뭐 개별주처럼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포인트라면은 추세 하단부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적인 부분에서는요, 경기가 호전된다거나 인프라 투자가 늘어갈 때 관련한 이런 철강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퍼 같은 경우는 18배, PBR은 0.39, 굉장히 저평가 국면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업황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많이 높지 못했었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그동안 못 갔었던 모습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조건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이제는 슬슬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드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뭐예요? 아직 추세가 정돈이 안 됐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언제부터 들어가시면 되겠느냐면 20만 5천 원 또는 21만 원 정도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죠. 현재가 대비해서 지금 한 5, 6%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추가 상승 여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늦지 않은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 샀는지 한번 볼게요. LG화학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사에 대한 내용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악재성 재료가 나온 부분 이후에 또 이격이 벌어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딱 따지고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힘든 그런 국면을 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추세도 이탈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개인들 물량도 또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저점 지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물량적인 부분에서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과매도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주가 상승을 노리는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의 관점에서는 일단 잠재적인 매도 물량 또 실망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나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추세가 돌아설 수 있는 희망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대적인 측면에서는 62만 5천 원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2만 5천 원 이상 시점에서는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신에 신주 매수는 썩 권장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지선에 대한 부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보유 관점 보시고 변동성이 있을 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지고요. 정말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풍제약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일단 문제였죠. 지난번에는 퍼가 6,000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과연 아무리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정상인 곳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대잖아요. 한강에서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 있으면 사람이 어느새 다가와가지고 물어본대요. 당신도 혹시 신풍제약 사셨나요? 이렇게. 주가 하락이 워낙 세니까요. 지금 21만 4천 원에서 지금 12만 원대까지 거의 뭐 반토막 수준 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여기서도 반등이 나올 기미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주가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뭐냐면 매집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황 자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지금 과매도 들어갔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단기적 반등을 한번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지지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지선은 지금 10만원대 일단은 가격적인 지지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10만원 위쪽 라인이 형성된 61선, 즉 한 번 정도만 더 내려서 11만원대까지만 내려오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쑤셔볼 만한, 한번 이렇게 침을 발라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가가 반등을 쳐버리게 된다면 제법 강한 상승이, 왜냐하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상승이 이렇게 양봉을 길게 뽑아내는 그런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간에 변동성을 좀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선 근처대에서는 소량의 포인트를 가지고서 단기 상승을 노리는 그런 접근을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생각되는데, 왕창 비중을 실린다든지 그렇게 가시는 것은 결코 권장해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가격대가 이제 11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 라인대까지 일단 보유하셨다가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 이유를 한번 알아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지금은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이미 고점 대비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기다리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소량만 가지고 단기 대응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 순매수 종목으로 볼까요? 현대차 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갈까 말까 갈까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죠. 조정이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맞는 부분인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틴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치가 좀 있는 상황이죠. 뭐 중간 배당 안 준다 그래서 엄살 많이 피웠지만 주가는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횡보를 통한 어느 정도 인정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격이 큰 상태죠. 그리고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아직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 매수는 들어가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17만원 정도가 최종적인 지지라인을 좀 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결국에는 17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형태의 모습을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요, 16만 5천원 또는 그 아래쪽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에 대한 어떤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라면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지지선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또 이렇게 그 관심이나 또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종목들은요, 61선 지지, 즉 15만원대 지지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지지에 대한 강도가 센지 약한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지선에 대한 여부가 두 개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조정이 나타나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된다면 이렇게 14만원에서 14만원대까지 이렇게 훅 들어오게 되면 그때 한번 사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일단은 매수하시더라도 바로 올라가면 또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횡보를 좀 길게 한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지선 체크하시면서 종목들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 순매수한 종목 신한지주 볼게요. 신한지주를 순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왜냐면 금융주주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일 것이다 라고 예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순위에 올라간 거 보면 신한지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평가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지금 현재 기업이 망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PBR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뭐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주가가 계속 빠져요. EPS가 6,700원인데 지금 27,600원 현재 주가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는 이유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려갈수록 저평가거든요. 그 다음에 돈놀이하는 기업이 망했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 돈 놓고 돈 먹지 않은 이런 그 금융기업이 망해 먹었다. 아, 물론 리먼 사태 때는 망한 기업이 있겠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채권을 돌리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부실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일단은 외국인 매도를 통해서 물량적인 부담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배경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27,0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비중을 좀 줄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량을 좀 축소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요, 주가가 뭐 5일선, 21선 간의 골든크로스를 발생시켜 준다라면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만원 넘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이
바닥이라고 형성됐었던 이 저점 구간대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은 확인이 돼야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매수는 대기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전 저점 깨지만 않으면 홀딩하시고 깨지면 매도, 그 다음에 반등 시 3만원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융주에서 알아줘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망하지는 않는 기업이겠지만 상승도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텀을 굉장히 많이 두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종목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기관 순매수, SK하이닉스, 포스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신풍제약, 현대차, 신한지주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았죠? 10월 4일날 근데 세 번째 종목 진단 시간, 어떤 종목도 나올런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